여러분, 혹시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왠지 모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지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과 품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8가지 놀라운 특징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는 지혜를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와 긍정의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품위 있는 분들은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분들은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삶의 매 순간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라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이는 비단 고대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감사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환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어귀에서 홀로 꽃을 가꾸는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비록 그녀의 살림은 넉넉지 않지만 그녀의 꽃밭은 항상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 꽃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땅에서 꽃을 키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음에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뭘 감사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혹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면의 풍요로움 추구입니다.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은 진정한 품위의 시작입니다. 가난해도 품위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지식, 경험, 정신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혜를 얻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넘어선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유무를 떠나 배움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읽으며 지식의 갈증을 해소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는 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며
얻은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작은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혹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흥미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10분씩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면의 풍요는 어떤 물질적인 부도 채워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인지 능력 유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청결과 단정함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 한 벌,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항상 정돈된 주거 공간은 그들의 내면의 질서와 강한 자아, 존중감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은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린 옷을 입고 정성껏 머리를 빗고 비록 작을지라도 마당을 쓸고 정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친절함에 이끌려 그녀의 좌판을 찾고 그녀를 통해 삶의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옷이나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외출 전 옷차림을 한 번 더 점검하며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단정함은 외부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겸손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품격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시기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고 너그러움은 사람을 포용하게 만든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겸손은 품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동네에서 힘들게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보았을 때 말없이 다가가 함께 밀어주는 청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비록 청년 자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힘을 기꺼이 나누며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경로당에 가서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기술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를 돕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는 작은 배려가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배려와 겸손은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존감을 지키는 당당함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용기이자 품위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결핍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존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애쓰는 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임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할머니는 비록 힘든 삶을 살지만 누구에게도 구걸하거나 신세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삶의 의지와 자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장점들을 인정하며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항상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당당함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가난해도 품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들은 요령을 피우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성공한다는 격언처럼 성실함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자세를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새벽부터 나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작은 식당에서 홀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합니다. 그녀의 식당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녀의 음식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단골 손님들이 그녀를 찾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줄 것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실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특성으로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7번째 특징은 주변과의 조화와 소통 능력입니다. 가난해도 품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지만 정중하게 표현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감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매주 열리는 작은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며 이웃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놀이터에서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어설프지만 함께 놀아주며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작은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소통은 시작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소통과 조화는 우리에게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8번째 특징은 역경을 통한 성장과 지혜입니다. 가난해도 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깊은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며 역경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큰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기적처럼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이 오히려 삶의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나간 역경을 되돌아보며 그때 얻었던 교훈들을 되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길러보세요. 이러한 자세는 우리를 더욱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역경을 통한 성장을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개인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 내면의 풍요, 청결과 단정함, 배려와 겸손, 자존감, 성실함과 책임감,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역경을 통한 성장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품위 있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이자 품위의 원천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품위를 해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나눈 8가지 특징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